영화 식스센스 다른 결말 버전입니다. 원작과 다른 점을 찾는 재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찾길 바래. 그럼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동심리학 박사이며 배우는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이 소년도 주인공입니다. 어찌 보면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는 할리 조엘 오스먼트라고 하고요. 이때만 해도 할리 조엘이 성인이 되면 얼마나 멋진 배우가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크틀이라고 할까요? 성인이 된 모습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Anyway, 첫 상담이라 그런지 할리 조엘은 심리학 박사 브루스를 경계만 할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겠죠. 브루스도 학교에서 상도 받고 하는 유능한 박사였으니 알았을 테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겠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집에 불쑥 방문하는 것은 너무 과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조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브루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절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본 듯한 말입니다. 참 좋은 분 같아요. 언젠간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다음 날도 브루스는 할리 조엘을 찾아갔습니다. 열정만큼은 알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할리 조엘이었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가대망성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할리 조엘을 본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리 조엘은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치료를 포기할 브루스가 아니었고요. 어느 날 학교 복도를 같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선 할리 조엘. 네, 할리 조엘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 물어보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박사님은 혹시 갑자기 뒷덜미가 섬뜩해진 적이 있나요? 있어.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도요? 그래, 있단다. 바로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화나면 주위가 추워지거든요. 브루스는 이 아이의 병이 벌써 중증까지 발전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리 조엘은 실제로 죽은 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아이였죠. 이렇게 주방 수납장들이 순식간에 열렸던 건 분명 귀신의 소행이었고요. 사진마다 심령사진이 찍혀있는 것도 그 증거였죠. 문제는 귀신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상처를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저런 현상이 있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물론 귀신 중에서도 아주 이쁜 여자 귀신도 있었겠지만요.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할리 조엘이 입고 있는 저 속옷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귀신이 나타났고 잘못 봤나 싶어 다가가서 확인해 보면 무섭게 소리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의 장난으로 다락방에 갇히게 됐는데 그 다락방 안에도 귀신이 있었고 결국 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차렸지만 지금 할리 조엘의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떤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걸린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할리 조엘의 트라우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닥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잡아야 했을 겁니다. 아주 간절하고 애처롭게 브루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근데 서로를 보지 못해요. 그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거든요. 자신들이 죽은 것도 몰라요. 브루스가 묻습니다.
그들이 자주 보이니? 항상요. 박사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죠? 하지만 좀처럼 믿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할리 조엘의 눈빛과 말투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브루스는 집에 돌아와 생각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초자연적 현상은 믿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날 브루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나면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줘 보라고요. 어쩌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건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할리 조엘은 그들이 저를 해치려 하면 어쩌죠? 라고 물었습니다. 브루스는 그럴 땐 나도 잘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만약 존재했다면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브루스의 제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 방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 귀신. 할리 조엘은 브루스의 말대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다음날 브루스와 할리 조엘은 귀신의 부탁을 받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고, 네, 바로 어제 찾아온 소녀 귀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소녀 귀신의 방을 살펴보던 중 침대 아래서 손이 확! 그리곤 상자 하나를 건네는 소녀 귀신. 할리 조엘은 상자를 받아들고는 소녀 귀신의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고 말이죠. 비디오를 틀었고 여기서 링의 우물 장면이 나왔다면 이 영화의 제목이 식스센스가 아니라 식스나인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다행히 아이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장면이었고 여기서 괴랄할 장면이 하나 찍히게 됩니다. 바로 소녀의 새어머니가 소녀의 음식에 진간장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넣고 있었죠. 바로 이 여자가 소녀를 죽인 새엄마의 면상입니다. 귀신의 원한을 풀어준 할리 조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일까요? 브루스는 할리 조엘이 이제 좀 아이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며 몹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치료도 다 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간 소원해진 부부 사이를 어떻게든 회복해야만 했기에 여기서 작별을 고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할리 조엘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또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마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브루스는 그래, 내일 또 보자 라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브루스의 표정이 어딘가 매우 착잡해 보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브루스가 나타나지 않자 할리 조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브루스는 말합니다. 이제 더는 너를 치료할 수 없다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고 이제는 다른 의사를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헨리 조엘이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오직 아저씨만이 저를 도울 수 있어요. 브루스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의사도 도울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다시 할리 조엘이 말합니다. 절 믿긴 하는 거죠? 브루스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할 뿐입니다. 할리 조엘이 말합니다. 세상엔 진짜 마법도 있어요. 10년 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완전히 성공한 심리학 박사 브루스. 그리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뽐내는 브루스의 아내. 이제 막 거사를 준비할 때쯤 누군가가 침입하는 적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아내의 놀라는 비명 소리.
분명 누군가가 뒤로 지나갔습니다. 조심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저 역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말합니다. 박사님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아내가 묻습니다. 뭘 원하죠? 저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환자도 못 알아보나요? 그 말에 기억을 더듬어 보는 브루스. 맞았습니다. 이자가 바로 할리 조엘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입고 있던 속옷은 할리 조엘이 자주 입던 속옷이 확실합니다. 그리곤 말합니다. 난 박사님의 실패작이라고요. Vincent, I'm sorry if I didn't help you. But if you just 그리곤 총을 꺼내 그대로 give me a chance. 다시 자기의 머리에 대고 이렇게 영화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신 다른 결말 버전이 정말 쓰레기 같았다 생각되시면 싫어요 버튼을, 거지 같았지만 봐줄만은 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영화의 또 다른 결말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